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춥습니다. 뭐 거의 겨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 합격할 비율, 연대 합격할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내지는 반대로 연대 떨어지고 서울대 붙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 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교에 가면 고대는 잔뜩 붙어 있는데 연대는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연대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서울대는 어려우니까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고대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연대는 잘 못 들어가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마다 얘기를 해드리곤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나오는 거라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을 만나면 짧은 시간에 이제 뭐 간단한 대화 끝내고 가는 강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 낀 대화는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뭐 길게 한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 안에 그분이 100% 이해할 거라는 생각도 별로 안 들어서 굳이 뭐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뭐 그렇죠 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뭐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는 하네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강의에 들어가곤 합니다. 어쨌든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 붙을 확률과 연대 떨어지고 서울대 붙을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썼던 책들에 보면, 또는 이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늘상 서울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와 연대에 맞춘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학생의 역량만큼 올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을 실제로 학교에서 계속해서 실천해 가고 있다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학생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나 성적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 얘기거리가 안 돼요. 무조건 갑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잘 안 해. 그러니까 잘 안 해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왜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제가 말한 것을 어쨌든 학교에서 학생과 공감하고 교감해서 실제로 그 학생이 그렇게 해내고 있다면 당연히 좋은 대학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입시가 끝난 학부모님들 중에 나중에 돼서야 이 방송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입시 성공했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뭐라고 하죠? 주제가 굉장히 선명해서,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해서 클릭수가 무진장 많이 나오게 그렇게는 잘 안 찍는 이유가, 뭐 그런 것들은 기사로 충분히 에듀진이나 나침판 36.5도에 의해서 늘상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굳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 한다는 것은 제가 살짝 그게 납득을 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지 못한 것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해드리면 어느 갭, 아무래도 이제 글로만 썼을 때의 문제와 또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어떤
교감이라고 하죠.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한 또는 훨씬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그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뭐 그 정도로 제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무슨 대단하게 매우 디테일한 얘기까지, 그것은 제 책이나 또 나침판이나 에듀진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또 입시엔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봐주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의 주제는 살짝 재미있는 재밌으면서 또 클릭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서울대 다만 이제 클릭수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을 100% 갖고 있는 노하우를 뭐 100%다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해를 살 만한 내용도 있어서 적당하게 제가 말하면서 그 카바를 치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 합격한 비율과 확률로 얘기할게요. 비율로 얘기하자면 모든 조사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봐왔던 실제 이제 상태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에 붙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네. 다만 연대 떨어지고 서울대 붙을 확률은 꽤 됩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태도와 자세인 거죠. 또 하나는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와 인성은 사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0% 같이 가느냐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공부하는 자세와 태도와 또 인성에서 바라보는 공부와 태도의 자세는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의 태도와 자세도 중요하고 인성에 의한 태도와 자세도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의 경우라면 은근과 끈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또 학습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역시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 붙은 학생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연대 떨어지고 서울대 간 학생들은 꽤 많이 눈에 띄죠. 바로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아요가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태도와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 다음에 내가 못해도 잘해내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하는 자세, 이게 매우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연대의 경우에는 매우 뛰어난 학교죠.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학생이 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즉 무슨 얘기냐면, 연대는 그러니까 그 전국에는 매년 한 50만 명의, 최근에는 이제 지금 현재 학생 수가 현재 고3의 경우가 45만 명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45만 명, 뭐 얼마 전까지 50만, 60만이었으니까 그런 학생들 중에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 어쨌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뭐 서성한도 있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제가 얘기한 서울대형과 연대형은 그만큼 보고서나 감상문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빼어나게 기록되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대신 서울대만큼의 인성이나 또 태도나 자세가 그만큼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보고서나 감상문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이 매우 빼어날 때 연대에 합격할 그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연대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도시적인 냄새가 좀 나죠. 학교 생활 기록부에 보면 그 차도녀 뭐 이런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가운 도시의 여자 이런 것들처럼 매우 그 기록이 빼어난 상태. 다만 거기에서 인성이나 태도나 자세가 덜 언급되어 있는 경우는 뭐 연대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러면 태도나 자세나 인성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정말 얘 괜찮네 라고, 그리고 애도 정말로 열심히 해가면서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해가면서 뭐 그것은 공부에 따라,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주제에 대한 자기 성찰도 되겠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성찰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중간고사 봤는데 내가 못 봤다. 못 본 것까지는 알겠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못 풀 수도 있고 공부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보라는 거죠. 집에 가서 막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막 놀아. 그리고 집에 가서만 열심히 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지는 않죠. 네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 대신 그런 것들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내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4등급인데 또는 5등급인데 저도 그렇게 해도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서울대에 원하는 인재상은 모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하고 같은 거예요. 다만 그 학생의 사고력의 차이가, 사고력, 역량을 어떻게 점프업을 계속해 가느냐, 요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등급, 5등급이어도 왜 이제 우리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을 보면 그 사실은 일반고 3, 4, 5등급을 만나면 뭐 애가 똘똘하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죠. 근데 특목고 자사고 애들을 보면 모든 아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똘똘하네. 왜 느낌이 전달이 오죠.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이제 사고력이죠. 또 공부할 때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은 학생부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애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학생인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 게 있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 기록이나 이렇게 보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개발을 못 해낸다라고 하면 그 역량을 지금 잘 못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같은 말을 똑같이 전달해도 어떤 학생은 그 역량을 키워가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그냥 이렇게 모든 학생들은 다 평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서울대 갔다 그래서 걔가 뭐 어마무시하게 뭐 천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 학생 하나하나가 다 노력을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뭔가 이렇게 챙겨가면서 공부해 간다는 것이지, 뭐 딱 보면 애가 완전 천재야 뭐 이런 애들을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애. 뭐 서울대 할아버지, 뭐 서울대 의대 간 애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대 할아버지를 갔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물론 가끔 말을 매우 똘똘하게 하는 학생이 있죠. 매우 똘똘하고 아이가 정말로 아이가 급이 있네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걔가 뭐 어마무시한 천재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제가 보기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의 극복을 이제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이미 정해놔 버려요. 머릿속에. 나는 그거 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봤어. 해보기는. 그리고 한 번 안 됐다고 그게 안 돼?
아니 그러면 또 2번 안 됐다고 그게 안 돼? 내가 이게 학생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네. 결국은 한 번 안 됐다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다고 누구나 하가. 근데 그것을 또 꾸준하게 뭔가 넘어오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또 꾸준하게 또 도전해 오는 학생. 그런 학생이 서울대 학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연대 애들은 뭐 그런 거 싫어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대형에 맞는 그런 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자세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4등급, 5등급이니까 뭐 상관없어. 아니 애가 인생이 4, 5등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끔찍한 일이죠. 그죠? 뭐 끔찍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보기엔 끔찍합니다. 성적이 4, 5등급이라고 인생이 4, 5등급으로 왜 정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1등급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나는 경쟁이 싫다고 경쟁하고 그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경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고 그렇다 그래서 경쟁 만능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만 그 경쟁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예요. 원칙 있게. 그 다음에 뭐 이게 뒤로 돌아가서 뭐 이게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 가는 자세가 결국 서울대형인 것이고 연대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뭔가 하나 딱 보여주는 예를 들어 뭐 감상문이나 소감문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빼어나게 그렇지만 그것이 3학년 내내 딸랑 한 번 있다면 그 아이를 뽑겠어요? 연대가? 당연히 안 뽑겠죠. 아니 그것은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정말 딸랑 한 번 있는 경우가 4등급, 5등급 때에 학생부 교과에서 4등급, 5등급 때에 학교라면 딸랑 그 한 번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대급 정도라면 딸랑 한 번으로 뽑혀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똘똘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다만 서울대의 경우에는 곳곳에서 똘똘똘 소리가 안 나도 되지만 은근과 끈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더 앞으로 더 꾸준하게 뭔가 해내려고 하는 그 다음에 그것을 매우 집요하게 파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아이 그런 학생을 서울대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형으로 똑같이 다 맞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서울대에 합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방의 경우에 보면 지방의 경우에 연대를 많이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많이들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만한 학생의 역량 그러니까 학생의 사고력이나 이런 거가 그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족한 정도가 예를 들면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이냐 여기서 매우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거니까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 있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이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아까 얘기한 서울대가 이거 해봐라 라고 해서 뽑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연대의 경우에도 어쨌든 그 어떤 테마나 주제를 잘 선정을 해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기똥차게 보여주는 활동이라 그래서 뭐 밖에 활동이 아니라 공부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학습 활동, 학습 탐구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읽다 보면 얘는 서울대, 얘는 연대 이렇게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100% 모든 학생들이 다 이 기준에만 맞다. 80, 90%는 맞을 것 같고요. 가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보니까 우리 이번에 바운더리 온 애들이 경쟁률은 뭐 10대 1 또는 뭐 20대 1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빗사이로 막 간 애들만 와 있고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들의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게 뚝하니 합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점수에 의해서 따다닥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늘상 하는 얘기들은 별거 아닌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매번 해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그게 뭐가 만약에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뭐 한 번 정도는 제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잘 모르니까. 대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고쳐먹고 이게 정말로 별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루하루에 학교 다니고 학교 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도전인 것이죠.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전을 매번 성공하지는 못할지언정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은 매번 어떤 것에 의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에이 그게 되겠어 또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보고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분이 야 그거 아니야 뭐 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중단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에 간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되도 않는 노력으로 서울대를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고3 그 입시 전까지의 그 노력을 제가 얘기한 대로 다 해놨다면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이나 스펙 예를 들어 성적으로 못 가는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간인가? 그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 갈 확률보다 연대 떨어지고 서울대 갈 확률은 더 높다. 굳이 크기로 따지자면 더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럼 서울대 떨어지면 연대 떨어지면 고대도 안 돼. 그런 건 아니고 고대 갈 확률은 더 높아진다라는 것. 더 높아진다기보다는 더 잘 갈 수 있다. 다만 수능 최저가 존재한 거죠. 이제 그거를 맞추면 합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서연고 다 얘기해 드렸네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뭔가 정보를 갖고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나침판이라고 하는 월간지도 보시고 이거 광고입니다. 나침판 36.5도라는 월간지를 보시고 또 제가 썼던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1이나 2를 사서 보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에 입시에도 있네요. 뭐를 볼까? 다 좋아서요. 아무거나 뭐 하나를 보시든 어찌됐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자꾸 많이 취득하다 보면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꺼졌던 부분도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도전해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정보를 정말로 한두 줄만이라도 어딘가에서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학생에게는 동기부여로 가게 되고 동기가 부여가 되고 그 동기부여가 결국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도전 또 우리 사회에 나가서도 더 큰 사람으로서의 도전을 계속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서연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그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얘기 다 해드렸고요. 그런 도전을 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학생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하고 이 방송을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저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등급을 떠나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도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